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YBM에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도 하고 계시고, 또 요즘 인기 있는 웹툰이죠. 인스타툰도 그리고 계신 봄쌤을 모셨습니다. 한봄이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밝은 에너지 너무 좋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YBM 기초중국어 강사이자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중국어 툰을 연재하고 있는 봄쌤 중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밝은 에너지가 여기까지 뚫고 나옵니다. 그럼 인스타툰은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요일에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나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토요일이라고 딱 지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바빠서 연재는 딱 그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진 않고요. 시간 있을 때마다 연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 유학툰을 올렸는데 제가 강사가 된 이후로는 강사 일상 그리고 또 중국어 배우실 수 있게 기초 중국어 관련 내용으로 해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어져 있네요. 유학 때부터 강사. 그럼 나중에 혹시 뭐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육아툰으로 막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아, 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아이템이. 자, 그럼 지금 YBM에서는 어떤 과목을 약간은 관광 통역 안내사 과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요거 말고 또 어떤 과목을 맡고 계신가요? 네, YBM에서는 기초 중국어 강의를 먼저 하고 있고 이제 수강생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한인 초급회화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관광 통역 안내사 면접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강의들이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살짝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초 중국어 강의 같은 경우는 먼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아예 중국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배울 수 있는 단계고, 그리고 한 단계씩 올라가서 4단계 정도가 되면은 기초 중국어는 이제 조금 됐다 할 수 있는 실력이고, 그런데 기초 중국어를 배웠다고 해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새로운 문법도 배울 수 있는 강의가 바로 한인 초급회화 강의입니다. 네. 그럼 그리고 관광 통역 안내사 요 반은 자격증 반인가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관광통역 안내사라고 하면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에 왔을 때 그들을 가이드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이 필기랑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접을 대비하는 반이 바로 관통사 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몇 개월 과정을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매달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이 12월이라서 그때까지 쭉 가는 반이고, 일단은 한 8월 정도까지는 개념을 익히고, 8월부터는 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 실전 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혼자 이렇게 다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근데 최대한 제 혼자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면접 강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많이 말을 할 수 있게 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를 개념을 설명을 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같이 무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수강 시간. 관광통역 안내사 반은 80분 강의고, 그리고 음. 기초 중국어는 110분 강의인데, 쉬는 시간이 10분 있어서 그렇게 막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저는 어린이 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20분, 30분 이런데 지금 순간 되게 오래 한다는 느낌을 저도 받게 돼 가지고 근데 또 네. 성인이고 자격증 시험이니까 자 네. 그럼 이 관광통역 안내사를 가지고 취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강의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혹시 그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빨간 모자 조끼 입고 이렇게 외국인분들 통역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불법으로 자격증을 하지 않으셔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좀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가이드를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가이드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요 자격증으로 저는 딱 이 자격증 듣고 아까 그 명동에 그 아, 도와주시는 분들을 떠올렸는데 그거 외에도 네. 또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요. 그 외에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행사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항공사나 호텔에 입사를 하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대학생분들도 좀 계세요.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있는 시험인가요?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이 있는데 필기 시험은 사실 중국어랑은 상관이 없고 이제 관광 관련된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필기와 면접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근데 필기가 중국어랑은 상관이 없다고 해도 이제 면접 준비할 때 우리가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 필기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서 같이들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면접은 오로지 중국어로만 이루어지나요? 오로지 중국어로만 이루어지진 않고 한 네 문제 정도를 물어보는데 그중에 두세 문제는 중국어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한국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네 문제 중에 그래도 필수로 해야 하는 것들 중에 나머지는 영어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딱 한 가지 그래도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되더라 혹은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더라 하는 거 하나 정도는 여기에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필수로 나오는 문제들 정말 많은데 그중에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건 관광통역 안내사가 왜 되고 싶은지 그 음. 지원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꼭 물어보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대비를 안 했다가 이제 어버버버 하다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관통사가 되고 싶은지,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되고 나서 나는 어떤 관통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식으로 나는 공부를 해왔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음. 그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중국어로 준비를 잘 네. 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관광통역 안내사를 가지고 강사가 되기 전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기 전에 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저는 계속 기초중국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초중국어랑 그리고 인스타툰 하면서 과외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네, 코로나라는 네.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잠깐 문을 닫기도 했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서도 원생이 좀 현실적인 문제지만 원생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음. 원생이 줄어드니까 소득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저도 잠깐 좀 우울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닥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울해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런 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코로나를 발전하는 시기로 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좀 일이 줄어들고 친구들도 좀 못 만나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만이 가진 강점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중국어 강사이자 과거에 여행사에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관광학과를 졸업하기도 했고 그래서 관광과 중국어를 합쳐서 내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내가 직접 공부하면서 터득한 비법을 나중에 학생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시기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감사히도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을 현재 가외하거나 이제 관통사 수업을 하면서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코로나 시기에 준비해서 땄다는 거는 정말 따끈따끈하게 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 맞아요, 얼마 맞아요.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한 기수 전에 선배가 막 따끈따끈하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강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만약에 그걸 안 하셨다면 그냥 기초 중국어에서 강의가 뭐 폐강되고 그런 일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선생님이 인프를 하시면서 또 이런 강좌가 하나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먼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강의가 먼저고 관광통역사가 나중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궁금한 거는 지금 전공이 관광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또 직업이 강사하셨어요. 이 네. 스토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좀 압축을 한다면 어떤 과정일까요? 압축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관광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 강사가 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처럼 스펙 쌓아서 여행사에 취업을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중국어를 하는 거였는데 중국어가 아니라 그냥 남들처럼 스펙 맞춰서 입사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그래 내가 중국어를 할 때 제일 재밌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중국어로 일을 하려면 내가 중국어로 전문가는 되어야지 남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회사를 관두고 중국에 석사 생활을 하러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유학할 때도 난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결심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감사히도 장학금을 받게 돼서 장학금을 받고 상해에 있는 화동사범대에 유학을 하러 갔고요. 그리고 제가 제 전문 그 전공은 국제한어교육과였는데요. 여기서는 중국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이제 외국어, 중국어를 교육을 하는 그 과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한 3번씩 시강을 했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시강을 하고 나서 교수님과 그리고 제 학우들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비평을 해주었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다시 고쳐서 또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고 막 많이 울기도 하고 아마 석사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를 잘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강의를 이렇게 지금 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강의가 평이 좋았다는 거 어쨌든 잘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에 대한 증거잖아요.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좀 궁금했는데 아주 네. 혹독한 시간과 피드백으로 단련된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네. 졸업하자마자 들어오셔서 바로 강사를 이제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방학 때에 잠깐 들어온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뭔가 눈물이. 당황을 네네. 사실은 제가 졸업을 한 상태로 들어왔던 게 아니고 이제 방학 때 잠깐 제가 병원을 다녀야 돼서 방학 때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하늘길이 막혀버려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논문을 쓰면서 제가 강사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 쓰면서 강사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줌으로 논문 답변을 잘 통과하고 이렇게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강사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졸업을 하고 이제 일자리를 찾는 것도 힘들 텐데 감사하게도 저는 학생 신분에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봄쌤의 많은 걸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이런 코로나 때 나에게 생긴 시간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더 좋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강사와 실제로 조금 지금 몸을 담아 보니까 다른 점이 있었나요? 사실은 네. 제가 생각하는 강사 그리고 강사의 현실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사를 그만두고 큰 결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정말 많은 강사님들에게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상이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니고 정말 힘든 직업이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강사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자유로워 보여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멋있어 보인다는 것 이면에는 그만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학생분들한테 밝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는 고충도 있고, 그리고 자유로워 보인다는 것 이면에는 그만큼 소득이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고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강사를 해야 하나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보람이랑 즐거움이 두 가지인데 이 일을 하면서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거든요. 일단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성인 학생분들도 내가 지금까지 못 찾던 취미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고 너무 힘드신데도 꼭 수업은 참여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카톡 중국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그 수익의 25%는 제가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분들이랑 저랑 같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인생의 가치를 일로써 충족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하고 어. 있어요. 선생님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 얼마 나눈 지 얼마 안 됐지만 선생님 스스로의 기준이 굉장히 잘 세워져 있어서 이런 만족도도 높고 항상 감사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내가 비록 환경이 좀 좋진 않아도 내 기준이 우선이고 그거에 따라 충족되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수업 들으면 그런 밝은 에너지 때문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카톡 중국어나 이런 것들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는 강의도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강의는 어떻게 모집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카톡 중국어는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서 공지로 올리면은 블로그 이웃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툰도 그리고 있는데 그 인스타툰에도 그런 내용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학원 외의 수업은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학원 소속이신 분들도 이렇게 인스타나 블로그가 좀 필수화되는 시기인 것 음, 같아요. 선생님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어떤 소속이 아닌 강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수가 됐다면 지금 학원에서 선생님들끼리의 인스타와 블로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좀 전달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는 블로그는 제 취미로만 그냥 하고 있었고 인스타그램도 정말 툰 그리고 올리고 저를 밝히지는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뭔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이 더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선생님들도 자기가 소속된 학원 외에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홍보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저를 밝히고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밝히고 그리고 블로그도 예전에는 취미로만 했다면 이제는 제 뭐 강사 일상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카톡 스터디도 올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갑자기 선생님을 드러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나 했더니 이런 스토리였군요. 그러면 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나만의 브랜드라는 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겠다. 뭐 그런 고민의 내용들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은? 이것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중국어 강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국어 강사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일을 잘 하려면 나만의 강점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막 검색을 해보면서 찾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수강후기를 많이 읽어요. 저에게 써주신 수강후기를 많이 읽는데 거기서 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강후기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물론 다른 좋은 점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제 강의를 들으면 중국어에 대한 없던 흥미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회식도 안 가고 오시고 와. 친구들이랑 약속도 안 하고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에너지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흥미를 느끼는 거 이게 제 강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홍보를 할 때도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중국어 재밌게 배우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난 좀 차분해 이러신 분들도 기죽지 마시고 그냥 그러면 뭐 문법을 잘 가르친다. 그러면 나는 문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차분한 선생님 이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내 강의, 나만의 강점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내 강점을 찾을 때 그 나를 발견하는 도구로 네, 학생분들의 수강 후기를 활용하셨고 거기에서 중복되는 내용들 또 강의 후기가 따로 없는 분들이라면 내가 많이 듣는 이야기를 추려서 강점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강점을 찾을 때 되게 자신감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이 하는 말이지만 내가 과연 진짜 내가 그렇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자신감부터 많이 그걸 꺼내놓기가 어려웠는데 선생님은 자신감 이런 나를 브랜드화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극복하는 혹은 나를 막 토닥이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건 저도 이제 이슬쌤이랑 비슷한데 저도 좀 겸손이 중요한 미덕이다 이렇게 많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배우고 자라서 뭔가 나를 드러내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나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어떤 자신감으로 학생분들에게 수업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 장점이나 내 수업의 강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자신 있게 수업을 하고 또 그걸 드러내는 게 옳은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약간 그래서 좀 자기 체면을 맞아요, 맞아요. 스스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나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좀 자기 체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작업도 어, 요즘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바보랬어 막 이러면서 엄청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그래요. 이제 맞습니다. 우리보다 더 젊은 선생님들이 또 강의를 준비하실 거니까 지금 젊은 MZ 세대 선생님들은 지금보다 더 나를 드러내는 그런 나의 강점을 드러내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예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행사에서도 실습을 하셨었어요. 아까는 일을 하셨다고 했던 곳은 노땡인가요? 네. 그리고 어, 원투어라고 할게요. 원투어에서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쪽에서 중국어를 활용하는 빈도는 또 그런 얼만큼 활용을 하는지. 사실 제가 여행사에서는 중국어와 관련 없이 유럽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중국어 강사는 상관이 없는 일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둘 때 더 고민이 많았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행사에서 제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관통사 강의를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경험은 없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실 때는 중국어를 사용을 안 하셨다면 들어갈 네. 때 면접 때는 중국어가 도움이 됐나요? 면접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그때 이제 왜냐면 여행사다 보니까 외국어를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영어는 필수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필수이고 여행사에서는 그 외에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어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대답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취미가 중국어였기 때문에 준비를 해갔었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행사 업무에서는 꼭 중국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입사 면접에서는 중국어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럼 네. 중국어를 전공하시거나 뭐 제2외국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또 여행사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중국어를 취미로 방금 좀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전공도 관광학과고 또 중국어로 취미를 하셨다면 그 딱 시작하시게 된 시점이 언제고 계기가 어떻게 된지도 궁금합니다. 음, 많은 중국어 강사님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 나고 잘하신 분들도 좀 계신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시작을 했냐면 관광학과다 보니까 영어 말고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제 일본어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중국어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중국어를 시작을 했으니까 중국 드라마랑 중국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졌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드라마는 굉장히 길어요. 막 40화는 기본인데 자막이 한 30화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중국어 열심히 해서 자막 없이 볼 거야 이렇게 결심을 세워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전공도 중국어를 선택하게 되고 또 교환학생도 다녀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중국어를 왜 시작하신지 모르겠지만 흥미가 정말 중요하다. 언어는 흥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흥미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저도 흥미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부전공을 중국어로 하시면서 이렇게 쭉 중국어 강사로 오게 되셨군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관광업계 취업 팁 제공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관광업계에 취업을 하는 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까? 이런데 또 선생님이 이렇게 관통사 자격증 갖고 계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관광업계도 굉장히 다양한데 뭐 호텔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항공사도 있는데 저는 여행사에서 일을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여행사 입장에서 말을 하면 관광업계라고 하면 좀 놀면서 일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관광업계 졸업을 하신 분들도 좀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그래서 관광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사 그 지원서를 쓸 때도 나는 관광을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을 나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사실 여행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업무가 정말 많아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관광 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사라지고 이게 흥미가 사라져요. 그 일에 대한. 그래서 단순히 내가 여행을 좋아하고 뭐 즐기면서 하고 싶다 이런 말로 지원서를 작성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래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음.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안 그래도 여기까지 딱 하려고 네, 했는데 이게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어릴 때 막 입사 지원서 쓰면 이런 걸로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중국어를 하니까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그때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저도 한번 느끼고 또 지금 관광학과를 졸업하거나 뭐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내가 여행사나 이쪽을 좀 지원해야겠다 하는 예비 졸업생분들, 뭐 예비 취업을 앞둔 분들이 정말 하기 쉬운 실수라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관광업계와 강사업계를 둘 다 몸을 담고 계시는데 이 둘 중에 그래도 어, 나는 이 어떤 게 더 장점이 그럼 각각의 장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관광업계와 중국어 장점. 정말 어려운 어렵네요. 질문,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은 제가 관광업계에서 일을 할 때 즐거웠던 점은 제가 물론 여행을 못 가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여행을 못 가지만 이제 다른 분들을 여행을 보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행복한 걸 제가 대신 느낄 수 있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말고 없나요? 네. 많이 힘들다는 거를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강사의 장점은 아까 전에 제가 뭐 단점도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 장점이 정말 큰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람이 있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중국어를 만약에 좋아하시거나 중국 문화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즐거워요. 이 일을 하는 게. 네, 이건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시겠지만 저는 일단 삶의 가치를 보람이랑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랑은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하고 저랑 비슷한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단점을 많이 들어서 그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거라 단점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거 좋아요. 음, 너무 막 고민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금 계신 곳이 또 중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강사 YBM에서 하는 강사 말고 중학교에서 하는 강사 일을 또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전에는 그 중학교에서 중국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통역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좀 중국어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이랑 다른 점은 학원에서 주 업무는 중국어를 잘 가르치는 거라면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 물론 제가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학생,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 다른 문화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저도 중국에서 유학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타국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또 고민이 많은지 그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고 네, 통역 업무나 뭐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강사의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금 계신 직책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선생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일단 제가 중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들어오게 된 건데 저는 한국어 강사 직책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주 업무는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건데 그 한국어 교육 외에도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인솔해서 체험학습 가서 설명을 해주는 중국어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강사를 지원을 하시게 될 음. 때 뭐 다른 한국어를 전공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뭐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어필을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있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중국어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데 저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문화 아이들의
90% 이상이 중국인 아이들이다 보니까 내가 한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중국어를 일단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플러스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외에 네, 현실적으로는 학벌이 조금 더 좋으면 플러스 요인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강사 그 자리 역시 중국어를 잘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아주 네, 희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걸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예. 부분도 또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선생님이 별도로 공부를 하셔서 취득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음. 그러면 많아요. 저희 주변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꿈을 이렇게 가르치는 꿈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거 해두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한국어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해서 취득을 하셔서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인 선생님 자리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보면 되게 중국어 강사만이 아니라 아까 그 관통사도 그렇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그렇고 많은 영역을 계속 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떤 쪽으로 발전하시려는지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당장의 계획은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를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를 하고 커리어를 좀 확장시켜 나가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계획은 일단 지금 그리고 있는 인스타툰을 더 열심히 그려서 저처럼 늦게 중국어를 시작한 분들한테 좀 많은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미래에는 저만의 브랜드를 가진 봄샘 중국어 학원을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원을 어디쯤에 내실 건가요? 여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군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중국어 학원을 여는 그날 제가 꽃 사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10년, 감사합니다. 10년 계획인가요? 맞아요. 10년 계획. 5년에서 10년. 5년 때 기다려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드는 질문 궁금증이었는데 아까 그 한국어 강사로 지원할 때 그때 중국어가 많은 요소를 차지했다고 했어요. 그때 면접도 중국어로 진행을 하나요? 사실은 제가 물어봤을 때는 중국어 면접은 없다고 말을 해서 제가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럼 혹시 중국어로 한번 강의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로 일단 중국어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중국어로 이제 한국어를 한번 해보세요. 한국어 교육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원서를 지원하고 연락이 왔을 때는 중국어 면접이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이제 나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중국어로 이야기해보라고 했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중국어로 해보라고 했다. 아주 마지막에 중요한 꿀팁을 그러면 한국어 강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중국어를 좀 할 수 있게 중국어를 많이 준비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저와 연령이 비슷한 우리 30대예요. 30대 선생님인데 지금 30대보다 더 어린 20대 선생님들이 꼭 들어야 할 준비해주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만의 브랜드가 중요한 시기인데 그거는 학원에 소속이든 소속이지 않든 동일하다. 그래서 학원에 취업을 해서 내가 강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만의 블로그나 인스타 또 인스타툰 이런 나만의 무언가를 내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필수로 하는 시대니까 예비 강사님들도 그거를 좀 일찌감치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또 5년, 10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강의 영역을 재정비해서 이때까지는 이 강의를 활성화, 이때는 뭐 나의 학원을 이렇게 해서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좀 세울 때 그것도 나의 특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샘의 기운을 아마 영상을 통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중국어가 즐겁게 계속 가고 싶은 분들은 YBM에서 관광통역 안내사 강의도 있고 또 기초 중국어 강의도 있고 또 선생님의 카톡으로도 이렇게 케어가 가능한 카톡 중국어도 있으니까 봄쌤과 중국어를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아래 블로그와 인스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봄쌤과 함께 중국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이야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